네, 방금 소개받은 셀라비브 강의를 할 문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나이는 속여도 피부 나이는 속일 수 죄송해요. 나이는 못 속여도 피부 나이는 속일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 문구가 있어요. 자, 제 피부예요. 세포 과학으로 만든 셀라비브를 만나고서 제 피부가 이렇게 변하게 됐는데, 혹시 제 나이를 맞추실 리더님이 계시면 제가 선물 하나 드리고 싶어요. 35. 감사해요. 또요. 또 선물해주세요. 35. 정말 감사해요. 자, 제가 저는 전직 피부관리실을 했던 피부관리실 원장으로서 손님들이 오셔서 첫 질문이 내가 몇 살로 보여? 라고 하는 게 제일 부담스러웠어요. 이거를 많게 봐야 되나? 10살을 깎아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실 때마다 저는 그 분의 피부의 탄력도, 모공, 주름을 봤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모공, 주름, 탄력이 41세로 나왔어요. 그쵸? 평균 나이가 45세로 나온 거는 저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팔자주름이 너무 많이 펴였던 것 같아요. 47세가 되어서 평균 나이를 깎아먹은 것 같은데, 제 나이는 올해 52살, 73년생 소띠입니다. 저랑 혹시 동갑 있으신가요? 오, 반갑습니다. 저 피부 괜찮죠? 제가 어디 가면 저도 한 40대 초반으로 보시는 분들 꽤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피부 나이를 속였던 셀라비브 제품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부 구조에 먼저 역할하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화장품 쓰는데 뭐 무슨 피부 구조까지. 근데 유산화의 세포과학으로 만든 화장품은 이거를 조금 어느 정도의 기본을 알고 계셔야 돼요. 표피는 피부를 보호하고 외부로부터의 자극이라든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진피가 굉장한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그리고 피하 조직이 있는데요. 진피가 하는 역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제가 40대로 보였던 그 피부의 비밀이 있습니다. 진피 속에는요 90% 이상의 피부 구조를 차지하고 있고요. 콜라겐, 탄력, 콜라겐과 엘라스틴 히알루론산이라는 이 세 가지의 우리 노화를 늦출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성분들이 진피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품의 흡수력을 보기 위해서는 진피까지 흡수가 되는 화장품인가 아닌가를 따져보시고 선택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흡수를 깊숙이 시킨다고 하면 우리 표피에는 어떤 역할을 아까 제가 한다고 했죠?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방어해주고 자외선을 막아줘야 되는데, 보통 20, 30대의 피부는 28일 각화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생리주기와 똑같죠? 근데 피부가 30대, 40대, 50대가 될수록 피부의 세포 분열이 늦어지면서 피부 각화주기가 늦어져요. 나는 지금 48세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요 48세 각화주기가 됩니다. 그만큼 피부의 각화주기를 제대로 제거해주지 않으면 진피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양성분을 방해해주기 때문에 우리 무엇보다도 피부 표면에 있는 각질 제거라든가 클렌징을 깨끗이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어떡해요? 피부 관리실에서 관리를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챙겼던 것이 에센스 어떤 거 써요? 영양크림 어떤 거 써요가 아니라 클렌징 어떻게 하세요를 첫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클렌징을 제대로 하신 분들은 피부에서 광이 나고요. 클렌징을 제대로 하신 분들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시는 것들을 저는 많이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피부의 장벽이 많이 깨지고 자외선으로부터의 노화 현상이라든가 건조함이라든가 이런 트러블을 일으킨 것들이 모든 각질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클렌징의 중요성을 굉장히 저는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산화의 셀라비브는요 어떤 클렌징 제품이 있는지를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고, 무엇보다도 셀라비브의 특장점 그리고 특화된 성분 3가지가 있는데요. 특화된 특장점이 3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안전성입니다. 유산화의 제품은요 영양제로 만든 제품이기도 하지만 어떠한 피부에도 썼을 때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가 쓰셔도,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쓰셔도, 그리고 피부가 민감한 분이 쓰셔도 트러블이 없는 안정성을 특장점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특히 우리 인셀리전스 기술력과 올리고리라고 하는 피부 과학에서 태어난 기술력이 있는데요. 특히 이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가 저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솔직히 피부샵이라든가 기존 화장품들은 표피에서 흡수되는 것들로 표피까지만 흡수되는 성분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유사나의 셀러 피부는요,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 기술로 인해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진피까지 깊숙이 흡수될 수 있는, 그리고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콜라겐에게 직접적인 세포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력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올리고 추출물이라고 해가지고 특화된 항산화 에너지를 담은 식물 복합 추출물로 피부 표면에 있는 보습력과 수분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어서 굉장히 특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유사나의 제품은 두 가지 라인에 지금 하늘색 라인의 베이직 라인과 회색 라인의 집중 라인이 있는데요. 하늘색 라인은 표피 속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하고 보호막을 해주는 올리고 추출물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회색 라인에는 집중 라인이라고 해서 인셀리전스가 들어있어서 보다 피부 깊숙이 영양과 세포에게 신호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기술력으로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클렌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작용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써야지만이 내가 각화주기에 맞춰서 피부를 맑게 유지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처음에는 컨디셔닝 메이크업 리무버입니다. 이 리무버는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저는 화장을 안 하고 메이크업도 안 하는데 이걸 꼭 써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일수록 꼭 리무버를 쓰셔야 합니다. 이 리무버는 클렌징이 시작되는 단계 전에 클렌징 전 피부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화학성이라든가 미세먼지가 모공 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던 것들을 이 시드릭 엑시드라고 하는 구연산 성분이 들어있는 비타민C 성분이 아주 부드럽고 보습감 있게 녹여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리무버는 누구나 쓰시기를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젠틀 밀크 클렌저입니다. 이 밀크 클렌저는요, 우리가 락토바실러스라는 유산균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 환경을 굉장히 좋게 해줍니다. 피부에 붙어있는 모낭충이라든가 유해균들을 제거해주고요. 피부에 보습감과 수분감을 넣어주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이거 제품을 바르고 로션인 줄 알았어요. 클렌징인 줄 몰랐어요. 근데 너무나 부드럽게 닦이는 느낌이 굉장히 손끝하고 좋았고요. 특히 민감성 피부, 그 다음에 레이저를 많이 하셔서 피부가 불균증이 있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크리미 폼 클렌저인데요.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크림이 솜사탕 아니면 휘핑크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 크리미 폼 클렌저를 쓰실 때 주의할 점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려면, 우선 폼 클렌저를 쓰실 때는 손부터 깨끗하게 씻으셔야 돼요. 손에 이물질이 있거나 손이 깨끗하지 않으면 충분한 거품을 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부터 30초 이상 깨끗이 씻으신 다음에 제품을 한 마디 정도 짜셔서 손에서 충분하게 거품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클렌징하는 거 보면은 거의 얼굴에서 비벼서 클렌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피부가 붉음증이 오고 예민해지거든요. 근데 이 폼 클렌징은요, 손에서 충분하게 우리 솜사탕 같은, 그 다음에 휘핑크림 같은 그 거품을 내신 다음에 그거를 피부에 묻히셔서 오물오물 조물조물, 어떻게 살살살. 제가 어떤 분을 봤는데 이 폼 클렌징으로 마사지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피부에 굉장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피하셔야 되고요. 보통 민감 피부는 30초 정도, 그리고 내 피부가 약간 피지글이 많다, 각질이 좀 많다, 얼굴 혈색이 탁하다 하시는 분들은 60초 세안법을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60초라는 초가요, 쓰다 보면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한번 내가 클렌징 할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몇 번을 문지르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보면 10번 이상 문지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폼 클렌징 하나만 제대로 쓰셔도 피부에서, 저 지금 피부에 광 나나요? 광이 납니다. 정말 세안을 하고 났을 때 내가 앞에 있는 거울을 봤을 때 살짝 올려봤을 때 내 볼에서 반짝반짝 광이 나네 하고 되면 내가 클렌징을 제대로 했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아침 저녁으로 쓰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녁에 이물질이 많이 묻어있고
피부염이 많이 묻어있는 피부에게 폼크렌저으로 60초 이상 세안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피부가 많이 변하실 거라고 봅니다. 안 넘어갑니다. 네, 이 네 번째 엑스폴레이팅 스크럽 마스크는요, 트윈원이에요. 디크리징 효과로 디크린지로 써도 되지만 우리 마스크팩으로도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저는 저희 딸이 여드름이 많은 사춘기 때 이 제품을 만드는데 친구들이 저희 집에만 오면 이 팩을 시커멓게 바르고 자기들끼리 노는 모습 보면서 이거 왜 하는 것 같아? 그랬더니 이모 이거 하고 났더니요 그 다음날 얼굴에 빨갛게 올라왔던 여드름들이 좀 들어간 거를 느꼈어요. 그러면 사서 써야지. 그랬더니 이모네 오면 매일 쓸 수 있어서요 저희 자주 올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엑스폴레이팅 스크럽 마스크는요 충분한 양을 발라서 피부에 도포 후에 20분 정도 있다가 닦아내시면 되는데 사람마다 피부 온도가 달라요. 열이 많으신 분이 있고 좀 적으신 분이 있고, 그래서 피부 살이 안 보이도록 까맣게 수검댕이 아시죠? 수검댕이처럼 피부 표면이 보이지 않게 충분한 양을 발라주셨다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지나서 내가 손을 한번 만져보세요. 이게 묻어나나 안 묻어나나. 그래서 묻어나지 않으면 그때 제거를 하시면 되고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가 이 숱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부 흡착력도 있지만 피부 브라이튼 효과가 굉장히 있거든요. 근데 제거하실 때는 조금 세면대에 하얀 세면대에 많이 튀잖아요. 검정물이. 그렇게 세안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젖은 수건을 하나 준비하셔서 전자레인지에 30초만 돌려보세요. 그리고 그 30초 된 스팀 타월을 얼굴에 충분히 묻히셔서 이 제품이 숱이 녹아날 정도로 수건에 묻을 정도로 약간 온스포를 하신 다음에 그걸로 닦아내시고 나서 마무리로 물세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세면대도 깨끗하고 내 얼굴도 굉장히 하얀 피부로. 피부샵 가시면 제거를 해면이라든가 수건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 대신 뻑뻑 문지르지 마시고 충분하게 물기가 내 피부에 젖어들게 해서 제품이 좀 묻어나게 한 다음에 닦아내시면 간편하게 매일매일 쓰셔도 괜찮은 제품입니다. 다만 세게 얼굴에 자극적인 데다가 문지르지만 않으시면 돼요. T존 부위에 우리 피지가 많듯이 T존 부위에는 쓰셔도 되는데 이 볼 부위에는 우리 동양인 얼굴은 특히 광대뼈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붉음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볼 부위는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제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깨끗하게 각질도 제거하고 피지도 제거하고 노폐물도 제거했어요.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피부에 수분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이 토너는요 솔직히 우리가 수분을 넣어주는 수분을 차오르게 하는 제품이기도 하지만 저희 이제 피부샵에서는 토너까지 클렌징 라인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클렌징을 하고 각질 제거를 하고 정말 내가 제대로 클렌징을 했는지를 체크하려면 퍼프에다가 솜에다가 토너를 적시셔가지고 한번 닦아내보세요. 그러면 이물질이 남는지 아니면 메이크업 잔여물이 남는지 그런 것들 한번 해보시고 특히 목하고 귀 뒤를 한번 닦아보세요. 내가 세안을 정말 잘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화장솜이 말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토너는 뿌리기도 하지만 클렌징한 후에 마무리 단계로 그 다음에 pH 밸런스를 맞춰서 어떻게 그 다음 단계의 영양이라든가 수분을 공급할 때 최적의 상태로 피부의 상태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토너입니다. 특히 저희 토너는 제가 우리 영양 정보 책을 보다 보니까 성분 정보 책을 보다 보니까 셀라비보 중에서 제일 많은 성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22가지. 그래서 뿌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햇볕을 많이 보거나 휴가 갔다 와서 얼굴이 좀 까먹증이 있을 때 그 화장솜을 물에 꼭 짜셔가지고 토너를 좀 많이 묻히셔가지고 냉장고에 넣었다가 한번 팩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진정도 되고 모공 수축에도 효과가 좋고 피부가 굉장히 미백 성분에도 좋기 때문에 토너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토너를 뿌리고 나서 피부 속 수분 보유량이 180%가 증가했다고 해요. 근데 저는 들고 다니면서 미스트로 굉장히 많이 뿌리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화장한 얼굴에 미스트를 뿌리게 되면 나쁜 성분과 같이 들어가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우리 피부 표면에 있는 메이크업 제품이라든가 뭐 비비나 선크림은요 성분 자체가 무겁고 입자가 두껍기 때문에 우리 피부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 표면을 보호하는 역할로 나와 있기 때문에 미스트를 뿌린다고 해서 그 제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스트로 뿌린 우리 토너의 입자는 굉장히 얇고 흡수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 토너만 흡수를 하고 코팅막을 시켜줘요, 피부 표면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막아주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외부로부터의 방어, 그러니까 자극으로부터의 피부를 보호해주는 방어막 처리를 해준다고 보시면 되니까 건조하신 분들은 꼭 토너를 들고 다니시면서 미스트로 뿌려줬으면 좋겠어요. 웬만한 우리 토너 기존에 되어 제품들은요, 미스트로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입자가 두꺼워서 스프레이로 넣었을 때 분사가 되지 않습니다. 입구가 막히기 때문에 쓸 수 없는데, 저희는 얼마큼의 입자가 작고 세포 속으로 직접 전달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세밀하게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뿌리는 미스트로도 겸용으로 사용이 가능하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스트로 수분을 채웠다면 영양까지 넣어주셔야 되는데, 아이에센스, 하이드레인 아이에센스 다들 쓰시고 계신가요? 아이에센스는요, 주름이 생긴 거를 피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생길 주름을 예방하는 데 차원에서 바르신 거를 추천드려요. 특히 아이에센스는 크림 타입이 있고 젤 타입이 있거든요. 저는 젤 타입을 추천드리고요. 크림 타입은 무겁기 때문에 우리 피부 눈 구조를 보시게 되면 해골로 보면 눈이 뻥 뚫렸잖아요. 그래서 밑에 진피, 피하지만 이게 없어요. 그냥 뻥 뚫려 있는 굉장히 얇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흡수가 굉장히 잘 되지만 너무 많은 양의 제품을 바르거나 크림류를 바르게 되면 그 잔여물이 눈에, 우리 한간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비립종, 한간종. 그게 눈 중에 많이 생기거든요. 들어가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는 성분들이 피부 겉으로 나와서 요철처럼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이에센스를 발랐는데 뭐가 누군가에 자꾸 많이 난다 그러면 양을 좀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눈이 굉장히 따갑고 피곤하다 하시는 분들은 특히 우리 하이드레인 아이에센스는 부종에도 효과가 좋지만 데이크림을 바르기 전에 충분한 양을 발라주시면 눈 따가움이라든가 자외선으로부터의 피부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에센스는 예방 차원에서 아침, 저녁으로 꼭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바이탈라이징 세럼, 저는 이 세럼을 보톡스 세럼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제가 피부관리실을 하면서 다른 분들의 마사지를 많이 해줬지만 제 얼굴은 솔직히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바이탈라이징 세럼이 출시되고서부터 저는 이 바이탈라이징 세럼을 한 달에 3통씩 썼었어요. 처음에는 한 달간은. 그랬더니 저는 세럼을 바를 때 모든 분들이 그랬지만 모든 제품을 바를 때 목을 빼놓고 바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얼굴만.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 얼굴 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목, 쇄골 위까지를 페이스로 보거든요. 그래서 토너부터 우리 세럼부터는 목까지 꼭 챙겨 바르시길 바래요. 그래서 저는 목 림프선에 있는 목선을 굉장히 집중해서 많이 발랐어요. 그랬더니 피부가 처짐이 올라가고 리프팅이 되면서 목 라인이 예뻐지면서 목주름까지 없어졌던 그런 효과를 봤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바이탈라이징 세럼은 사람마다 수분 저장고가 굉장히 달라요. 나는 2번만 짰는데 충분하고요. 저 같은 사람은 4번을 짜도 어떨 때는 되게 건조해요. 그래서 수분 저장고를 채우기 위해서는 처음에 우리가 영양제를 먹을 때도 충분한 양을 먹어야 그 다음에 유지할 수 있듯이 이 세럼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어느 정도의 양을 조금 조절하셔서 충분하게 발라보시고 유지할 때는 양을 점점 줄여가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탄력도가 3시간도 안 돼서 2배 이상을 증가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럼 정도는 충분하게 발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레디언스 페이셜 오일인데요. 이 제품은 진짜 저희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제품이에요. 이 오일을 온몸에 바르세요. 온몸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요물 같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 오일을 보고 놀란 게 샵에서도 한두 가지의 오일 성분, 특히 여기 써있는 호호바 오일, 코코넛 오일, 이 한 성분으로도 4, 5만 정도 하거든요. 그것도 한 20-30ml에. 근데 용량에 비해서 14가지의 98%의 함유된 오일을 저희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일을 쓰실 때는 어느 제품에 믹스해서 쓰셔도 괜찮고요. 토너 다음으로 쓰셔도 돼요. 저는 처음에 토너 다음에 오일을 쓴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왜? 오일 성분은 보습막을, 그 다음에 피부 표면에 코팅막을 이루어져서 그 다음 단계의 제품을 발랐을 때 흡수가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레디언스 페이셜 오일은요, 인셀리견스 기술력으로 이 단독 제품으로라도 진피까지 흡수되는 그런 효과를 주고요. 특히 저는 오일을 그냥 바르는 것보다
크림이 섞어서 쓸 때가 굉장히 더 효과가 좋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세럼에 믹스를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크림에 믹스를 해서 충분량을 바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품을 바르실 때 한 제품 한 제품을 충분히 두드려서 흡수시킨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가꾸시다는 이유로 이거 다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 다음에 또 바르고 하시면서 저에게 그래요. 안 들어가요. 이거 왜 저는 왜 똑같이 바르는데 윤이 안 날까요?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그만큼 차곡차곡 공을 들여서 피부를 많이 칠해서 우리가 짜장면도 반죽을 치대고 많이 하게 쫄깃쫄깃하잖아요. 저희 피부도 그래요. 정성을 들이고 충분하게 두드려서 바르게 되면 정말 저같이 10년을 젊어 보일 피부로 만드실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낮과 밤으로 제품이 두 개가 나누는데요. 낮에 바르는 우리 하문생 라인 크림은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왜 낮에 바르는 건 인텔리전스 기술을 안 넣었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피의 보호를 피부에 보호막을 해주고 보습막을 넣어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굳이 밑에까지 넣어줄 수 있는 인텔리전스 기술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오일 추출물을 충분히 넣고요. 특히 이 데이 로션과 크림은 어떤 것들에 이제 사람의 피부 자기 취향에 따라서 들으시면 되는데요. 로션을 쓰시는 분들은 난 좀 광택감을 원하고 싶고 수분감을 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데이 로션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데이 크림은 조금 무게감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저희 엄마는 이렇게 얼굴에 번덕번덕 윤나는 게 싫으시대요. 그래서 이 데이 크림을 쓰시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아침에 한번 바르시면 저녁까지 촉촉하다고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데이 크림, 데이 로션이지만 SPF 30이 들어가 있어서 2시간 정도는 생활보호 차단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바르고 한 번도 선크림을 그 다음 단계 안 바르시면 안 되고요. 2시간마다 SPF 30이 되어 있는 제품들을 추가적으로 바르셔야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실 수가 있어요. 아침에 한 번 바르고 안 바르시는 분 많죠? 안 됩니다. 들고 다니시면서 중간중간에 화장 위에 바르셔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방 영향을 주는 집중 케어 라인인데요. 나이트 크림과 젤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나이트 크림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나이트 크림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진주가루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충분하게 저는 페이셜 오일하고 섞어서 충분량을 바르게 되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피부가 굉장히 하얘지는 효과를 느낄 수 있고요. 저희 딸이 굉장히 피부가 민감하면서 홍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딸은 나이트 젤과 섞어서 페이셜 오일을 발라줬더니 그 홍조가 굉장히 많이 좋아진 사례를 제가 제 딸로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트 젤과 크림은 거의 효능과 성능 비슷하지만 내 피부에 맞춰서 약간 붉음증이라든가 수분감을 좋아하시는 분은 젤을 사용하시고 저처럼 무게감이 있고 조금 미백의 효과가 더 원하시는 분들은 크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포스트 바이오틱 제품이에요. 저는 이 제품을 받고 굉장히 놀랐어요. 정말 제품을 받아보고 써보면서 와 이거는 병원에서 파는 제품보다 더 우수하다. 정말 150명의 과학자들이 10년 넘게 연구를 해서 발매된 제품답게 정말 저는 피부 전문가로서 놀랐습니다. 특히 제품이 어떤 역할 하나하나 성분을 볼 때마다 여기 보시면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 생성을 억제해주고요. 항염 성분의 효과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가운데 발효 과정에서 나타나는 해독작용을 한다고요. 해독작용, 해독이라는 말은 솔직히 영양제도 잘 안 쓰잖아요. 피부에 해독을 할 수 있는 제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효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떤 분들에게 권해줘야 되는지 제가 조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놀라운 효능은요. 지금 뭐처럼 보이세요? 저게? 방어막처럼 보이죠? 방패막. 네, 이 포스트 바이오틱은요. 피부 표면에 방어막을 쳐주는 굉장히 놀라운 제품이에요. 그리고 또한 방어막을 쳐주다 보니까 면역 증진에 굉장히 효과가 있고요. 또한 장벽 강화에 굉장한 효과를 주십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내가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수분을 막아주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으로 인한 피부의 문제점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서 피부의 장벽 손상을 2중, 3중으로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염증 완화. 저는 이 염증 완화에 되게 놀랐어요. 염증 완화에 좋은
세 가지의 특별한 포스트 바이오틱 성분을 넣어놨는데요. 여기에 민감성, 염증 억제, 유수분 바라스 이거를 맞춰줄 수 있는 문제성 피부에게 권해주실 수 있고요. 건성, 민감성 누구나 한번 쓰실 수 있는데요. 특히 저는 피부과에 가면 여드름 피부들은 여드름 피부 전용 제품을 권해주시거든요. 그 전용 제품에 특허가 되어 있는 게 뭐냐면 항균, 항산화, 살균 효과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제품에는 살균 효과를 위해서 소독약 성분의 제품을 넣기 때문에 피부가 쓰면 쓸수록 예민해지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독이 되기 때문에 그 제품을 안 쓰면 다시 여드름이 올라서 다시 가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피부에 조금이라도 안 좋고 유해되는, 나쁘게 되는 그런 성분들을 넣지 않고 굉장히 미세하게 전문적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카밍 클렌저를 받아보고 쓰면서 놀랬던 게 너무너무 이상해서 클렌징을 3번을 한 적이 있어요. 한 번에서 하고 2번, 3번. 근데도 피부가 당김이 없어요. 그리고 피부 보호막이 뭔가 오일을 발라놓은 것 같아요. 우리 앞에 젠틀 밀크 클렌저 있었죠. 그거에다가 오일을 섞어서 쓴 느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거를 쓰고서 얼굴을 봤는데 피부가 굉장히 맑아졌어요. 내가 어떻게 클렌징인데 이렇게 보습감이 있고 촉촉하지 했더니 이 밑에 보시면 스위스 아몬드 오일과 편백 목포 오일을 넣어놨대요. 클렌징의 오일 성분을 굉장히 많이 넣어놨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피부의 방패막, 표피막을 보호하고 살균 효과도 해줄 뿐더러 우리의 피부 표면에 있는 유해균을 억제시켜줘서 최적의 피부 상태를 만들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카밍 클렌저 어떤 분들에게 주고 싶냐면요. 우리 아이들 그리고 클렌징 여러 가지 쓰기 싫어 난 한 가지만 쓸래 하시는 분들한테 아침 저녁으로 권해주고 싶어요. 아무리 써도 피부에 자극이 없이 내 피부 표면에 있는 각질만 부드럽게 녹여내줄 수 있는 이 카밍 클렌저 쓰시게 되면 약간 약품 냄새 비슷한 것이 나요. 이 포스트 바이오틱의 특성화가 향료를 전혀 넣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향도 안 났고 발효 화장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특유의 발효향이 나요. 근데 쓰면 쓸수록 중독이 되더라고요. 써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레스큐 세럼은 저는 이 세럼을 보면서 피부샵에서 제가 썼던 앰플과 너무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앰플이라고 하면 유리병에 들어있는 주사병에 들어있는 그 앰플처럼 그 형태로 돼 있어요. 굉장히 무거워요. 세럼으로 보기에는 거의 토너 같아요. 근데 이 제품을 썼더니 바르는 순간 뭔가 화 하면서 우리 마데카솔 상처인데 바르면 쓰라리하면서 따끔따끔 뭔가 화 하잖아요. 그 느낌을 받았어요. 피부가 뭔가 이 레스큐템에 들어가서 피부에 뭔가 좋은 거를 해주고 있고 살균을 해주고 있고 뭔가 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이 레스큐 세럼을 쓰시고 나서 바이탈라이징 세럼을 쓰시기를 저는 추천드려요. 이 레스큐 세럼이 바르는 동시에 피부 표면의 살균과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갈 영양 성분을 깊숙이 흡수될 수 있도록 기를 만들어준대요. 그리고 그 환경을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이 레스큐 세럼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번, 5번 짜는 게 아니라요, 처음 쓰시거나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한 번만 펌핑을 하세요. 그리고 써보시고 괜찮네 하시는 분 2번. 2번까지만 하시면 저희가 보기에는 충분할 거라 생각됩니다. 왜냐면 얘는 들어가서 피부에 수면 효과도 주고 살균 효과도 주지만 깊숙이 진피층까지 들어가서 역할을 하는 거는 바이탈라이징 세럼을 하고요. 이 레스큐 세럼은 피부 표면의 살균, 진정 그리고 영양이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를 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레스큐 세럼은 적당량을 바르시기를 추천드려요. 또한 이 모이스처라이저는요, 제가 운동을 하고서 얼굴이 붉어서 자외선으로부터 얼굴이 홍조가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클렌징을 하고 얘를 2번을 꾹꾹 펌핑을 해가지고 얼굴에 팩처럼 바르고 한 5분 지났나? 그랬더니 열감이 싹 사라지면서 얼굴이 되게 맑아지는 체험을 했어요. 근데 이 펌핑을 하실 때 한 번 정도는 펌핑을 하셔서 얼굴에 충분량을 발라주세요. 우리 제품 쓰시는 거 보면 굉장히 제품을 아껴 쓰시더라고요. 통이 작다고. 근데 이 수딩 모이스처 크림은 50ml가 들어있어서 충분하게 쓰셔도 내 피부에 쏙쏙 다 들어갑니다. 저는 이 제품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정말 발랐을 때 그 쿨링감 있죠? 팩을 하는 쿨링감도 있지만 발랐을 때 그 열감 내려가는 거 보고 이거 굉장히 히트 아닌 히트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베리어밤인데요. 제가
저희 아빠가 80이세요 올해. 근데 나이가 드시면 각질 제거가 안 되고 부스럼 같은 게 피부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세요. 머릿속까지 막 이렇게 딱지가 지셨더라고요. 그랬더니 약국에 가셔서 그 세라마이드가 들어있는 약을 얼굴에 매일 바르시더라고요. 연고를.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거를 먼저 드렸어요. 근데 일주일을 쓰시더니 저희 아빠가 이거 뭐야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빠가 얼마 전에 어깨 수술을 했는데 병원에 입원하신다는 분이 저한테 내려올 때 다 썼으니 이거 꼭 챙겨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직접 봤더니 피부가 애기 피부가 되셨어요. 정말. 그래서 저희 이제 친한 동생이 언니 저희 아이 자꾸 버집처럼 뭐가 자꾸 올라와요 해서 줬더니 그 친구가 3일 쓰더니 우리 아이 버집이 다 들어갔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분을 봤더니 세라마이드 5종이 들어가 있대요.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5개. 다섯 중으로 세라마이드 성분이 들어가서 피부 방어막을 속까지 넣어주기 때문에 그런 효능 효과가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남자분들에게 저는 특히 권하고 싶고요. 우리 아이들 있죠? 아토피 있거나 매일매일 건조하고 환경 오염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 아침 저녁으로 꼭 발라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늘색 라인에 올리브오일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 클렌징 라인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우리 베이징 집중 케어의 회색 라인 인텔리전스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지금 저게 예쁜 그린색으로 되어 있는 포스바이오틱 제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전 제품을 다 써보셔도 좋지만 저렇게 보습과 진정 케어를 같이 가져가신다면 저런 식의 제품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카밍 클렌저로 가볍게 보습막 이렇게 클렌징 하시고요. 토너, 그 다음에 아이 에센스, 그 다음에 레스큐 세럼, 바이탈라이징 세럼, 수분 모이스처 로션, 그 다음에 베리어밤. 이거는 본인들의 취향에 바르시면 되고요. 정성은 없어요. 그 대신 화장품을 쓰실 때는요. 묽은 것부터 쓰시는 거예요. 어떤 것부터 써요? 라고 하시는데 저희 셀러비브 제품은 크게 상관은 없지만 묽은 것부터 먼저 차곡차곡 발라주시면 되게 굉장히 좋고요. 카밍 클렌저는 아침 저녁으로, 토너도 아침 저녁으로, 모든 걸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쓰시고 아침에는 데이 로션만 추가하시면 되고요. 밤에는 베리어밤 대신 나이트 크림이나 젤을 추가하시고 페이셜 오일을 추가하시면 본인 피부에 맞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셀러비브의 포스트 바이오틱 피부 루틴에 맞게 본인 제품이 쓰시는 것과 중간중간 겸업 쓰시고요. 저는 지금 여기 리더님들만 계시니까 번외로 셀러비브보다는 우리 포스트 바이오틱 제품을 충분하게 그 라인만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느낌이 어떻고 내가 어떻게 피부가 변하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부족한 것들을 추가해서 회색 라인으로 쓰셨으면 좋겠고 피부가 변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얼만큼 내 피부를 예뻐해주고 관리해주고 보듬어주냐에 따라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냥 아침에 바쁘다고 그냥 내가 피부가 좋다고 내가 굳이 화장품을 많이 안 팔 거라고 생각보다는 내가 내 피부를 소중하게 보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정말 10년, 20년 앞으로 피부 나이를 당기신다면 충분한 약을 제대로 한번 잘 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